오늘은 제이슨 에런, 라파 산도발, 그리고 율리시스 아롤라가 만든 앱솔루트 슈퍼맨 4화를 살펴볼 거야. 이번 화에서 로이스 레인은 진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세상을 돌아다니며 슈퍼맨이 목격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해. 그녀는 슈퍼맨이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평범한 사람처럼 그 마을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의 목표는 라자루스의 작전을 막는 것이었어. 에런이 로이스에게 부여한 이 여정은 그녀가 다시 진정한 기자로서 자리잡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해. 어떤 세계관에서든 이 캐릭터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지. 처음 설정된 성격에서 멀어지더라도 결국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 또한 로이스는 피스메이커들이 여러 지역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 그들은 한 여성을 잔인하게 해친 집단을 찾아내 복수를 해주고 있었어. 로이스는 다시 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에런은 이를 통해 슈퍼맨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탐구해. 이슈 곳곳에서 등장하는 대사들이 정말 인상적이야. 사람들은 슈퍼맨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고 말해.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쉽게 잊을 수가 없지.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곳이 다크사이드가 만든 앱솔루트 유니버스라는 거야. 희망, 낙관, 그리고 영감 같은 것들이 쉽게 자리 잡지 못하는 곳이지. 여기서 슈퍼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가 모든 힘을 사용해 라자루스를 완전히 박살내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길 바라고 있어. 그가 분노를 폭발시키길 원하는 거야. 사실 지금까지 슈퍼맨의 분노가 살짝 드러나긴 했지만 그는 계속 억제해왔어. 하지만 언젠가는 이 감정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야. 그 순간이 오면 진정한 슈퍼맨의 모습이 드러나겠지. 그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빛난다는 걸 증명할 거야. 로이스의 조사는 곧 그녀의 아버지 샘 레인 장군에게서 걸려온 전화로 방해받아. 그는 딸이 혼자 슈퍼맨을 쫓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걱정하고 있었어. 흥미로운 점은 어느 세계관이든 샘 레인은 여전히 완고하고 냉소적인 인물이라는 거야. 그는 슈퍼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를 없애야 한다고 믿고 있어.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서는 조금 다른 설정이 추가됐어. 그는 이미 군에서 퇴역했고 오메가맨과의 전투에서 두 다리를 잃은 양쪽 절단 장애인이 되었어. 그 때문에 그는 오메가맨을 극도로 증오하며 그들을 슈퍼 테러리스트라고 여겨 완전히 말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슈퍼맨과 마찬가지로 그는 딸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 오히려 두려움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훨씬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하지. 그의 입장에서 보면 군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무기이며 진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야. 이번 샘 레이는 정말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 있어. 그는 절대 로이스가 진실을 조준주는 이유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믿지 않아. 애초에 그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장면을 통해 로이스의 가족사가 조금 더 드러나.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이런 사람이었어. 어릴 때부터 로이스는 끔찍한 경험을 강요받았지. 12살 때부터 테러리스트들의 참수 영상을 보여주며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라자루스 요원으로 키우려 했던 거야. 다른 설정에서도 샘이 딸을 군사적인 길로 밀어붙이려 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 가능성을 다시 탐구하면서도 캐릭터들이 본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한 점이 마음에 들어. 로이스의 경우 군사적인 역할에서 점점 벗어나고 기자로서의 본질을 받아들이며 진실을 조사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어. 아버지와의 불편한 대화를 마친 후 로이스는 피스메이커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파키스탄의 한 마을로 홀로 향해. 그녀는 슈퍼맨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며 말을 걸기 시작해.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 오메가맨이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지. 로이스가 도시를 조사하는 동안 피스메이커 크리스토퍼 스미스는 브레이니악과 상담을 받으며 1화와 2화에서 슈퍼맨과 맞닥뜨렸던 일을 되새기고 있었어. 하지만 로이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브레이니악 시스템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 시스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었어. 크리스는 특히 자신의 사건이 왜곡된 방식에 분노했어. 시스템은 그의 무기가 오작동했다고 보고했고 그가 곧 다시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지. 하지만 그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는 직접 슈퍼맨을 향해 총을 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
그런데 시스템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 알고리즘과 맞지 않기 때문이야. 더욱이 시스템은 그를 로이스가 있는 바로 그 마을로 다시 투입하려 하고 있었어. 그의 분노는 더 커졌지. 에런은 로이스와 피스메이커를 통해 흥미로운 대조를 그리고 있어. 둘 다 같은 경험을 했어. 슈퍼맨과 싸웠고 브레이니악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 하지만 결론은 완전히 다르게 내렸어. 로이스는 진실을 찾으려 하지만 크리스는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행동을 평화를 위한 것이라 포장하려고 해. 그는 현실을 마주하기보다 왜곡하는 쪽을 선택했어. 이 점이 크리스를 단순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 이상으로 만들어 그의 캐릭터에 더 깊이를 부여하고 이야기에서 더 강한 존재감을 갖게 만들었지. 한편 로이스는 자신을 미행하는 오메가맨 중 한 명을 덫에 걸리게 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는 지미 올슨이었어. 하지만 지미는 로이스를 죽이러 온 게 아니었어. 그는 로이스가 정말 올바른 편내에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지. 여기서 지미 올슨의 설정이 정말 흥미로운데 이 세계에서는 그가 사진작가가 아니야. 대신 그의 오메가맨 가면, 즉 알파 마스크는 강한 빛을 발산해. 거의 카메라 플래시처럼 말이야. 그래서 로이스의 시야를 잠시 가려버렸고 덕분에 지미는 순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 사실 지금까지 라파 산도발의 디자인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미의 의상은 그 단순함이 오히려 인상적이야. 단순한 코트와 알파 심볼이 그려진 가면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아. 특히 코트 색깔이 머스타드 옐로우라는 점이 재밌어. 원래 지미 올슨 하면 초록색 트위드 코트와 보타이가 떠오르는데 이번 디자인은 그의 상징적인 스타일을 미묘하게 재해석한 거지. 지미 올슨은 원래 노란 셔츠나 조끼를 자주 입고 있었어. 때로는 약간 빛바랜 노란색 조끼를 입기도 했지. 이번 이야기에서 그의 코트색이 바로 그 요소를 반영하고 있어.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두 번째로 읽을 때야 깨달았어. 이런 디테일을 바로 알아차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로이스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미와 싸우며 대등하게 맞서 싸워. 지미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지. 싸우는 도중 지미는 로이스에게 라자루스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묻는다. 누가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 라자루스의 모토는 라자루스는 생명이다 라는 문구야. 이 말은 벽이나 탱크에 적혀있는 걸 종종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표현이 다크사이드의 철학과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다크사이드는 반삼 생명을 상징하는 존재거든. 아직 이 연결고리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이니악이 다크사이드의 파괴 본능과 정반대로 이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것일 수도 있어. 앞으로 어떤 전개가 나올지 기대되는 부분이야. 지미는 로이스가 똑똑한 사람이니 프로파간다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깊이 영향을 받은 상태였지. 여전히 오메가맨을 슈퍼 테러리스트로 믿고 있었어. 지미는 최근 그녀가 직접 본 일들을 통해 진실을 깨닫길 바랐지만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지미는 도망쳐야만 했어. 왜냐하면 그의 파트너 오메가 프라임이 로이스를 죽이러 왔기 때문이야.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피스메이커들이 이를 감지했고 마침 새로 도착한 크리스 스미스가 이끄는 부대가 도시에 진입했어. 한편 로이스는 여전히 브레이니악 시스템과 대립하고 있었어. 시스템은 이제 그녀를 조종하려 들었고 오메가맨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었어. 하지만 로이스는 오히려 그들을 살려두고 정보를 더 얻으려 했고 라자루스에 대해 더 알아내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녀는 비살상 탄환을 장전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거부하고 살상 탄환을 장전해버렸어. 즉, 그녀의 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든 거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나와. 오메가 프라임 또는 그녀가 선호하는 이름인 프라이머스에 대한 정체가 밝혀지는데 사실 그녀가 샘 레인의 다리를 잘라버린 장본인이었어.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번 화에서도 프리무스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어. 이 말은 곧 그녀의 정체가 굉장한 반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야. 만약 추측하자면 이건 루시 레인, 즉 로이스의 동생일 가능성이 커 보여. 이야기 구조상 너무도 잘 맞아떨어지거든. 로이스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라자루스에 합류했지만 루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을 수도 있어.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군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결국 오메가맨의 일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이런 설정이라면 로이스가 진실을 찾는 과정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될 거야. 단순한 기자로서의 취재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과거,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 사이의 대립 속에서 진짜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로 확장될 수도 있어. 프리무스가 로이스를 죽이려는 순간 지미 올슨이 그녀를 막으려 나섰어. 하지만 그는 기회를 얻지 못했지. 슈퍼맨이 등장했거든. 이번 장면에서의 슈퍼맨 연출은 정말 끝내줘. 그의 소울슈트, 소울포이와 망토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엄청나게 인상적이야. 망토가 휘날리면서 수정 같은 입자로 변해 로이스를 감싸 보호하는데 그 장면이 정말 강렬해. 동시에 프리무스와 지미는 그 충격으로 날아가 버려. 이 소울슈트는 매 이슈마다 다르게 활용되고 있어. 같은 기술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 슈퍼맨이 착지하자 프리무스는 그에게 협력을 요청해. 오메가맨이 그를 돕겠다고 말하지만 슈퍼맨은 로이스를 공격하려 한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하지만 그가 로이스를 구했다고 해서 그녀를 도우려는 것도 아니었어. 그는 로이스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지. 이 장면은 기존의 슈퍼맨과 로이스의 첫 만남을 완전히 뒤집은 설정이야. 보통은 클락이 로이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런데 여기선 로이스가 슈퍼맨을 찾아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만 슈퍼맨은 그녀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어. 이런 관계 역전 덕분에 두 사람 사이에 굉장한 긴장감이 생겨. 보통 로이스와 클락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관계에서의 갈등도 금방 해결되는 편인데 이번에는 마치 적대적인 관계처럼 보일 정도야. 독특한 설정이 앞으로의 전개를 더 기대하게 만들어. 이후 피스메이커들이 도착하고 크리스 스미스는 다시 한번 슈퍼맨에게 맞서려 해.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슈퍼맨을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하며 대결을 시도하지. 그런데 슈퍼맨이 날린 한마디가 진짜 강렬해. 크리스가 지난번 싸움 기억하지? 라고 묻자 슈퍼맨은 그가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무심하게 답해. 그리고 바로 그와 피스메이커 전원을 얼음 속에 가둬버리지. 이제 크리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해. 그는 이미 첫 전투에서 멘탈이 흔들렸던 상태였어. 그런데 이제는 슈퍼맨이 아예 그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해. 자신이 최대의 적이라고 여겼던 존재가 자신을 아예 무시해버린다. 이건 크리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는 자신을 평화를 실현하는 전사라고 여기지만 슈퍼맨은 이미 그보다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지구 곳곳에 평화를 가져오고 있어. 결국 크리스의 참평화 사명기라는 것도 슈퍼맨을 향한 집착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 아닐까. 이 설정은 정말 흥미로워. 슈퍼맨이 점점 피스메이커를 슈퍼맨의 숙적 중 한 명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이건 정말 멋진 전개야. 슈퍼맨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나버려. 결국 로이스는 원하는 답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남겨졌어. 한편 프리무스는 지미를 심하게 질책해. 로이스를 확실히 제압할 기회를 놓친 걸 두고 그가 진짜 오메가맨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지미는 여전히 로이스가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며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어. 여기서 정말 멋진 디테일이 하나 있어.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지미 올슨은 슈퍼맨의 첫 번째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은 인물로 등장해. 그는 대개 데일리 플래닛 이면을 장식할 슈퍼맨의 사진을 최초로 제공하는 기자야. 그런데 이번 이야기에서도 같은 역할을 해. 전투 중 지미가 휴대폰으로 슈퍼맨의 모습을 포착했고 이것이 이 세계관에서 최초로 남겨진 슈퍼맨의 선명한 사진이 된 거야. 한편 크리스 스미스는 얼음 감옥에서 풀려나고 완전히 폭주해. 슈퍼맨이 넌 기억나지도 않는다 라고 말했던 순간이 그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었는지가 바로 드러나. 분노에 사로잡힌 크리스는 주변의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해버려. 왜냐하면 그들이 피스메이커들을 조롱하며 웃고 있었거든. 그들의 평화 임무가 얼마나 허망한지 비웃는 소리를 듣자 크리스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잔혹하게 학살을 저질러버려. 그 행동이 너무 야만적이고 충격적이어서 다른 피스메이커들이 나서서 그를 저지해야 했어.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지. 이제 그들은 끝났다는 걸. 이제 슈퍼맨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리고 그가 알게 된다면 결과는 명확하지. 이 전개가 초반부에 나온 설정과 연결되는 방식이 정말 좋아. 사람들은 슈퍼맨이 분노를 폭발시켜 결국 라자루스를 더 강경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내기를 걸고 있었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정확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슈퍼맨은 민간인 학살의 소식을 듣게 될 거고 크리스가 그 배우라는 걸 알게 되겠지. 결국 두 사람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쩌면 그게 바로 크리스가 원했던 일일지도 몰라. 앱솔루트 슈퍼맨 4화는 또 한 번 훌륭한 이슈였어. 에런이 해석한 희망이라는 개념과 이 슈퍼맨이 앱솔루트 어스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는 신선하면서도 흥미로웠어. 하지만 동시에 클래식 슈퍼맨이 가진 모든 핵심 요소들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 로이스의 진실 탐색 여정을 중심에 둔 전개는 정말 재미있었고 세계관을 확장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했어. 이번 세계관에서 새롭게 등장한 지미 올슨과 샘 레이는 각자 독창적인 캐릭터 아크를 가졌지만 본래의 설정을 유지하면서도 신선한 해석이 가미되었어. 지미는 여전히 사진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는 법을 찾았고 샘 레이는 변함없이 슈퍼맨과 오메가맨을 제거하는 데 집착하고 있어. 이 모든 설정이 정말 끝내줬어. 다음 화는 첫 번째 스토리, 아크의 마무리 편이야. 에런이 앱솔루트 슈퍼맨의 데뷔 스토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정말 기대돼. 이번 이슈 평점 10점 만점에 10점. 어떤 이야기를 다음에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